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도 한 번 더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 내용입니다. 충주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던 오복래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음식을 평생 직접 만들어 오신 분이라서 건강한 식습관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아침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루틴이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2개, 찐 고구마 1개, 그리고 아침 녹차 1잔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어르신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더운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움이 멈추지 않더니 손발에 힘이 빠지고 결국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를 본 의료진이 먼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왔고 신장 기능 지표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침 식사가 20년 동안 조용히 어르신의 신장과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계란이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4가지,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드릴 1가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장과 혈관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3가지 좋은 조합, 그리고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특별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먼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배경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계란과 고구마를 같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나이 들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로 와닿습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젊었을 때 이 사구체는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서 혈액을 빠르고 정확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사구체가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질환 환자 중 약 38%가 60대 이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가 옵니다. 허리가 문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 말도 없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납니다. 오복래 어르신처럼 쓰러지는 것이 첫 번째 신호인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액 속 전해질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칼륨, 인, 나트륨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약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 3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 신장은 최신 고성능 정수기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도 빠르게 정화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이 정수기가 오래된 구형 모델이 됩니다.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처리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 조합이 매일매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계란과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에 장터에 주렁주렁 달리는 감, 정말 달콤하고 맛있죠. 단감이든 홍시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식사 후에 후식으로 감 하나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셨던 황성덕 어르신 69살이십니다.
퇴임 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아침마다 계란과 함께 제철 과일을 즐기셨습니다. 가을에는 마당에서 직접 수확한 단감을 계란 삶은 후식으로 드시는 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두세 시간이 지나자 명치 아래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습니다. 통증이 점점 허리 쪽으로 퍼졌고 식은땀까지 흐르더니 결국 구토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위 속에 돌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인데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이 위 속으로 들어오면 타닌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점점 딱딱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위 출구를 막을 수 있고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면서 심한 통증이 옵니다. 수분 흡수도 제대로 안 되어 탈수가 오고 탈수는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두세 시간은 감을 드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드시고 싶으시면 아침 식사 전에 먼저 드시거나 점심 식후 과일로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지만 위와 신장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입니다. 바로 계란과 고구마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시고 저 매일 이렇게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꼭 들어주세요. 삶은 계란과 찐 고구마, 다이어트식 건강 아침 식사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죠. 실제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칼륨이 약 450mg에서 550mg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고 젊은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해서 혈액 속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옵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아무런 경고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복내 어르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20년을 먹어온 아침 식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고구마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 문제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량 자체도 중요합니다. 신장질환 분야 국제 전문가 단체가 2024년에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3기 이상 환자는 하루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0.6g에서 0.8g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단백질 허용량이 36g에서 48g 정도입니다. 계란 2개에만 단백질이 약 12g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와 고구마를 드시고 점심 저녁에도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하루 단백질 한도를 쉽게 넘어버립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약해진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면 혈액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고구마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란과 매일 함께 드시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삶은 물을 버리시거나 드시기 전에 30분 정도 물에 담가 두시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와 함량이 줄어듭니다. 또 한 번에 한 개를 다 드시기보다 반 개씩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장에 이미 이상 신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밥 먹고 녹차 한 잔, 커피 한 잔,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하시는 일상이죠. 차나 커피가 몸에 이롭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바로 드시면 영양 흡수에 방해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차와 커피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계란 속에 있는 철분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은 BM철이라고 해서 원래도 체내 흡수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고기에 있는 햄철에 비해 흡수가 까다로운 편인데 여기에 타닌까지 결합하면 흡수율이 더욱 떨어집니다. 또 단백질도 타닌과 결합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오랫동안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셨던 임춘자 어르신, 올해 74살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늘 피곤하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빈혈이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드시는 음식을 여쭤보니 계란도 충분히 드시고 철분이 들어간 음식도 다양하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마다 진한 녹차를 2잔씩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타닌이 철분 흡수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께 식사 후 차 마시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춰보시라고 했더니 2달 만에 빈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요.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이 날마다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장을 생각할 때 직접적인 해로운 물질만 생각하는데 신장이 과로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신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여유가 되시면 1시간 반 정도는 차와 커피를 밀어주세요. 대신 물을 조금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소화도 돕고 신장도 보호합니다. 4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조합입니다.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아침에 계란 드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함께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에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 황 성분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잘 녹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신장 결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인이 약 90mg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도 인이 약 230mg 들어 있습니다.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면 한 번에 인을 4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됩니다. 신장질환 전문 국제연구기관이 2024년에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인 관리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여분의 인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혈액 속 인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 칼슘을 끌어당겨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약해지고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신장성 고리영양증이라고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콜린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환되면 혈관에 유해한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혈관과 신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계란과 우유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십시오. 신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하루 하나로 줄이고 나머지는 흰자만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미국 신장 전문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계란 흰자가 가장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흰자에는 인과 칼륨이 노른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 말씀드리는 5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시는 조합이라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시금치를 날 것으로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계란 스크램블에 시금치를 넣거나 시금치 계란볶음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양소를 듬뿍 담은 이상적인 조합 같습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 수산칼슘은 신장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의 대규모 코호트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한 달에 8번 이상 드신 분들은 신장결석 위험이 약 30%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금치 100g을 한 번에 드시면 소변 속 수산 농도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란이 함께 들어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변 속 수산 배출이 늘어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그래서 계란과 날시금치를 함께 자주 많이 드시면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결석이 있으셨던 분들, 가족 중에 신장결석 경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치를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만 데치면 수산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면 더욱 좋습니다. 날시금치와 데친 시금치의 수산 함량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데친 시금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루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충분히 드시는 것이 신장결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시금치 날 것을 자주 많이 드실 때 주의하시고 계란과 함께 드실 때는 꼭 데쳐서 사용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반드시 드려야 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주에서 오랫동안 목수일을 하셨던 박재봉 어르신 67살이십니다. 심방세동으로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입니다. 어르신이 한 번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계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한테도 해당되나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액을 묽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와파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K를 갑자기 확 줄이면 와파린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계란을 많이 드시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드시는 패턴이 약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을 하루 한두 개로 유지하되 매일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계란 섭취량에 대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와파린을 드시는 신장질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타민 K 섭취 변화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압약과 이뇨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칼륨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뇨제 중에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칼륨을 몸에 붙잡아 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뇨제를 드시느냐에 따라 칼륨에 대한 주의사항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를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고구마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종류의 이뇨제를 드시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음식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란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과 고구마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당 지수가 조리 방법에 따라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찐 고구마 당 지수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드실 때 특히 주의하시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을 드시든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거나 기존 습관을 크게 바꾸실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형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반가운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과 혈관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음식들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고 맛도 좋죠. 그런데 이 조합이 왜 건강에 좋은지 아십니까?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날 것보다 익혔을 때 체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지방이 함께 있을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의 좋은 지방이 바로 이 역할을 해줍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으면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최고의 팀이 됩니다. 신장 건강에도 연결이 됩니다. 신장은 혈관이 매우 많이 모인 기관입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합니다. 라이코펜이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두른 프라이팬에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습니다. 토마토가 말캉해지면 계란을 넣고 가볍게 저어줍니다. 소금간만 살짝 하면 됩니다. 아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좋은 조합은 계란과 양파입니다. 양파를 그냥 음식에 향 더해주는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오래전부터 혈관 건강을 돕는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에 불필요한 지방 성분이 쌓이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양파가 좋은 보완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계란의 지방 성분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관이 건강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계란과 양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계란찜에 잘게 다진 양파를 넣거나 계란을 볶을 때 양파를 먼저 볶은 다음 계란을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히면 매운맛이 빠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서 훨씬 먹기 편합니다. 양파 반 개면 충분합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도 양파는 늘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는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걱정되신다고 채소 자체를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에 계속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설포라판이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해서 몸을 더 잘 보호합니다. 비싼 영양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식탁 위에 이 두 가지 조합이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2분에서 3분만 가볍게 데치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올리브유에 살짝 버무려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신장에는 정말 좋은 한 끼입니다.
이제 계란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약초를 재배하시는 손영숙 어르신, 71살이십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계란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에 더 취약합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바삭하게 굽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혈관과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방식 또는 약한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달걀찜도 좋고 삶은 계란도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몇 개가 적당할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2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장질환 분야 국제 전문가 단체의 2024년 최신 권고 기준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3기 이상 환자는 하루 단백질을 체중 킬로그램당 0.6에서 0.8g으로 제한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단백질 허용량이 36g에서 48g입니다. 계란 2개의 단백질이 약 12g이니 이미 하루 허용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른자보다 흰자 위주로 드시는 방법도 신장에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흰자에는 인과 칼륨이 노른자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동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늦은 밤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 드시면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합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보관 방법입니다.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두세요. 계란의 둥근 쪽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시면 껍데기의 자연보호막이 벗겨져서 세균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드시기 직전에 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조합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계란과 감입니다. 감의 탄닌이 계란 단백질과 결합해서 위 속에 돌 같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란 드신 후 2-3시간은 감을 참으세요. 둘째, 계란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칼륨이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쌓여 심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고 물에 담가 칼륨을 빼세요. 셋째, 계란 드신 후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탄닌이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세요. 넷째,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인과 황 성분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2시간 간격을 두시거나 따로 드세요. 5째, 날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수산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반대로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 3가지도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좋아지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퀘르세틴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설포라판과 셀레늄이 힘을 합쳐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 섭취량과 함께 드시는 음식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과 음식의 관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복내 어르신의 20년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반대로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고 내일 또 하나를 바꾸면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가족 중에 매일 아침 계란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할 게 많으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밥 한 그릇 먹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고에 보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잘 돌봐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생각해줘야 합니다. 신장이 소리 없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신장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신장 전체 건강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낼 때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이미 진행된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신장 결석 예방과 신장 기능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짜게 드시는 것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김치, 된장, 간장처럼 우리 전통 발효 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건강 효능은 분명히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젓갈, 명란, 짠 음식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요산,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에도 기본 신장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챙겨서 받으세요. 이상이 일찍 발견될수록 대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계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란을 드실 때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실용적인 아침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조합입니다. 삶은 계란 한두 개, 데친 브로콜리, 토마토 한두 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 항산화 성분, 혈관 보호 성분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두 번째 아침 조합입니다. 양파 볶은 계란찜, 통밀빵 한쪽,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계란찜에 양파를 넣으면 퀘르세틴 덕분에 혈관을 돕는 조합이 됩니다. 아이들 도시락에도 어르신들 아침에도 좋은 메뉴입니다. 세 번째 아침 조합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현미밥 반 공기,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볶을 때 올리브유를 조금 사용하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간단하지만 신장과 혈관을 모두 챙기는 든든한 아침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 고구마, 차를 바로 곁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유는 2시간 뒤에 간식으로 따로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꼭 데쳐서 사용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함께 먹는 음식과 먹는 방식이 신장 건강을 가르릅니다. 감, 고구마, 차, 우유와 함께 드실 때 주의하세요. 날시금치도 데쳐서 드세요. 반면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신장과 혈관에 좋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여행도 가고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작고 간단한 변화,
내일 아침 식탁에서 고구마 대신 브로콜리를 올려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당뇨 조심하세요, 혈압 관리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계란 드실 때는 이것은 조심하세요, 이것과는 함께 드세요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쁜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여기서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잘못 먹고 있었던 것이지 일부러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건강한 성인이 계란을 하루 한두 개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식품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 주류 견해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른자를 먹으면 안 되나요? 노른자에는 인과콜린이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눈 건강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빼는 것보다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노른자를 하루 1개에서 2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흰자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흰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훌륭하면서도 인과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삶은 계란과 계란 프라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삶은 계란이 훨씬 낫습니다. 기름 없이 조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고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것보다 신장과 혈관의 부담이 덜합니다. 삶을 때는 완숙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한 후 10분에서 12분 정도면 완숙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데 가끔 계란 먹고 속이 불편한 경우는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운동이 느려져 소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함께 드신 음식과의 조합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름에 오래 볶거나 튀긴 방식으로 드셨을 때 속이 더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란 자체보다 조리 방법이나 함께 드신 음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계란 외에도 주의하실 음식이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즉석 음식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가공치즈 등에는 인산염이 첨가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첨가 인산염은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인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에서 오는 인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계란의 인보다 가공식품의 인이 오히려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탁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음식,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사실 가장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제철 채소, 발효 음식을 적당량, 국물은 싱겁게 생선과 콩류로 단백질을 챙기는 식사, 여기에 오늘 배운 내용, 계란과 좋은 조합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그 강인함으로 건강 습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부터 계란 드실 때 함께 드시는 음식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